오늘부터 격주로 시도당 위원장님들 격주로 하시는 거죠? 네. 다음 주입니까? (11월 26일) 대한애국당 최고위원 및 중앙당직자 연설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거짓 촛불 좌파 정권의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빨리 바뀜이 정치권에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고 실제로 구체적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짓 촛불 정권이 미투 운동을 벌리며 여성표를 가지려 했지만 정작 미투 운동으로 구속되거나 처벌받은 자들은 대부분 운동권 386 세력, 거짓 촛불 세력이었고 대표적인 자가 안희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난 대선 과정과 지방선거에서 인터넷상에서 혹은 SNS상에서 자신들을 공격하는 배우가 누구인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루킹이 나왔고 드루킹의 배우의 김경수가 나왔으며 문재인 아들의 특혜 취업 문제를 거론했던 자들 중에서 해경군 김씨가 나와서 조사를 했더니 이재명이 나온 겁니다. 심지어 이재명은 해경군 김씨 문제로 코너에 몰리자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의 취업 특혜력을 더욱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문재인을 압박하는 형국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권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수용하면서 박원순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박원순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가장 악랄하게 앞장섰던 인물 중 하나고 광화문과 서울광장에 태극기 텐트를 철거시키고 세월호 텐트를 영웅화시킨 촛불 주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은 무려 99.14%이며 서울시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높고 민주노총이 장악한 대표적인 지방공공기관입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과정에서 촛불 집회를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촛불 집회를 지지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향후 전개될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국정조사에서도 서울교통공사의 잘못된 비리를 더욱 파헤치고 불법 여부, 거짓 촛불 집회 관여 여부 등을 계속 파악하겠습니다. 거짓 촛불 세력의 권력 싸움은 이미 예견되었고 자기 스스로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아니 바뀜의 김이 드러나는 그 순간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지금의 행태가 가관입니다. 촛불 보수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유한국당이 전원책 조직 강화 특위위원 해촉 사건 이후 연일 인적 청산 등을 외치고 있는데 국민들의 75%가 자유한국당을 비호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꿰뚫고 있는 정신은 비대위원장 김병준이 얘기한 대로 노무현 정신입니다. 그리고 5.18 조사위원 추천조차도 하지 못하면서 김대중 정신에게까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대표적인 보수 농객 지만원 씨를 5.18 조사위원회 추천해서 배제하였고 지만원 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법적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자유한국당에 김대중 정신을 심으려는 것입니다. 김영삼 정신,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그 정신들은 보수의 적자가 아닙니다.
보수의 적자는 자유민주주의의 이승만 대통령, 반공부강병의 박정희 대통령, 자유통일의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을 잇는 것이 보수의 적자 정당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더 나아가 북한 김정은 답방과 관련한 불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에게 대한 불명확한 입장, 김정은 답방에 대한 불명확한 입장,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수 정당의 가치는 대한민국 국민을 안전하게 하고 대한민국에 전쟁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겁니다. 북한 핵을 머리에 두고는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박근혜 대통령의 안보관이 바로 보수 정당의 안보관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중도를 넘나들며 좌파까지 눈치 보는 그러한 스탠스를 가지고는 우파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원내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촛불을 지지했던 촛불 옹호 세력들입니다. 촛불 옹호 세력, 배신자 세력이 당권과 원내 대표 권한을 가지면 그 정당이 완전히 배신의 정당이 되는 겁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의 로고대로 북한의 핵불과 닮았다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애국 국민, 태극기 국민이 거짓과 불법 조작 세력인 촛불 세력과 전면전으로 싸우고 투쟁할 때 촛불을 옹호하고 촛불을 지지했던 세력들입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희망도 거두어야 합니다. 그들 스스로 깨치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 혁신하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 책임정치, 희생정치를 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이 가르쳐야 합니다. 특히 보수 우파 애국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가르치고 깨어버려야 합니다. 과연 이들이 반문연대를 거론할 자격이 있는가? 문재인을 만드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이 탄핵 세력들이고 그것을 주동한 김무성과 유승민 세력들입니다. 반문연대 전에 해야 될 것은 책임정치고 희생정치고 개혁입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600일째 이상 영어의 몸으로 불법 인신 감금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탄핵 정국의 그 반역사적, 반대한민국, 반우파적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연대를 우등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무런 사과와 반성도 없이 국민을 또다시 우롱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촛불 보수 세력을 단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배신자 세력이고 반문연대를 단 한 가지로 정의하면은 배신자 연대입니다. 우리는 거짓과 불의를 배격하고 진실과 정의의 연대를 만들겠습니다. 대한애국당은 반드시 배신의 말로가 얼마나 처참하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폭설주의보가 내리고 오전에 많은 눈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많은 내국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이 서울역을 오셔서 문재인 정권의 퇴진과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출을 외쳤습니다. 서울역 집회 이후 벌어진 행진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느 집회보다도 훨씬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그 함성이 광화문을 지나 저 주사파 좌파 독재 정권이 꽈리 털고 있는 그들을 향해 분노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이제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침탈과 시장경제에 대한 침탈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망치게 하지 않겠다고 우리들은 외쳤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애국 국민들이 서울역으로 오실 겁니다. 우리 당에서는 이제는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많은 연령층이 오시는 태극기 집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말입니다. 이제 곧 12월 달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거리와 상가는 연말 호황은 사라지고 한산한 시장 상가와 서민들의 한탄만 들립니다. 이번 주에 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하다는 기사가 서민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올해 3분기 60세 이상 가구주의 사업소득이 급감해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만 8천원 감소한 60만원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격차가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소득 격차가 더욱더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던 모두 함께 잘 살자는 구호는 완전히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돈 있는 분들과 돈을 가지지 않은 분들의 격차가 사상 최악으로 벌어진 것이 문재인 좌파 정권입니다. 좌파 정권은 정권을 잡을 때에 얘기하고 잡고 난 후에 정책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진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올 10월달 현재 국적 포기자가 3만 284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평년 2만 명 수준에서 이 문재인 정권이 싫어서 문재인 좌파 정권의 미래가 암울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헬조선을 넘어서 탈한국을 가수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소득주도 성장이 옳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서민을 더 서민으로 만드는 정책이고 어려운 분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서민 죽이기 정책입니다. 청년의 알바 자리까지도 뺏어버린 소득주도 성장을 하면은 대한민국의 경제에 밑기둥부터 뿌리가 뽑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간에는 문재인 문파 탈출은 진흥순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문파 탈출은 진흥순이다. 끝까지 문파라고 고집하는 세력들은 철저한 좌파를 빼고는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문파 탈출을 국민들께 호소드립니다. 11월달 서명운동도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1월 셋째 주 서명운동에 서울의 강원, 노원, 도봉 선국팀, 강서구팀, 관악구팀, 관악 금정구팀, 마포팀, 서초구팀, 성동구팀에 감사드립니다. 부산의 부산시당팀 두 곳에서 했습니다. 대구의 대구 나라사랑팀, 광주의 전라남도 광주팀, 자발적인 전남 광주에서 서명대회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상팀, 광명팀, 성남팀, 일산팀, 파주팀, 평택팀, 충북의 충북도당팀, 충북 당원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경북의 경주 서라벌 봉사팀, 경남의 경남 진주팀, 단체로 영등포역과 강남 우파팀, 진추모팀, 서명대 셋째 주 서명 인원 10,000명 가까이 됩니다. 일반 당원 2,000명, 책임 당원 300명 수준의 서명대가 셋째 주에 이뤄졌습니다. 서명대가 답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의 여러가지 상황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원외위원장이 100명 정도가 자유한국당을 나올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직 의원도 수십 명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계 개편의 회오리에 대한애국당의 중심이 설 겁니다. 거기에 따라 대한애국당을 엄해하고 대한애국당을 분열시키는 자들 또한 악으로 치달을 겁니다. 대한애국당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좌파뿐만이 아니라 우파 분열 세력, 반대한애국당 세력들에게 경고합니다. 대한애국당은 여러분들이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정당이 아닙니다. 지금 정계 개편의 회오리에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그 정계 개편의 중심에 서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이번 토요일 태극기 집회에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자유한국당을 탈출하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보수 우파의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분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거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현수막에 이런 내용이 있죠. 침묵하는 자 또한 공범이다. 말로만 떠드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이전의 보수 우파입니다. 죄 없는 대통령이 인신감금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말로 떠들는 그러한 보수는 안 됩니다. 이제는 행동하지 않고 문재인 거짓 정권에 투쟁하지 않는 보수는, 우파는 보수도 아니요 우파도 아닙니다. 불법 탄핵이 판을 치고 대한민국이 망해가는데 그런 분열의 생각과 그런 보수 파괴 공작, 행동하는 우파 대한애국당 파괴 공작에 대해서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 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입니다. 10월 10일 날 워싱턴 타임지에서 군사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북한의 행위다.
북한의 사이버 팀들 혹은 북한 쪽에서의 개입한 정황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사이버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이제 그 실체가 나타난 거예요.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하게 되면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국내는 드루킹의 댓글 부대, 북한에서의 사이버 전사 2만 3만 명이 대한민국의 여론을 탄핵 당시에 주도했습니다. 그것이 미국 워싱턴 타임즈의 시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촛불이 모인 것이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모였다고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도 언론 방송에서 그렇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실체가 거짓의 몸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거짓, 북한의 사이버 부대, 드루킹의 댓글 부대, 또 민노총, 정교조, 통진당, 아로 세력들, 300개에 이르는 좌파 세력들, 이러한 거짓 선동 조작이 정년 대통령을 올가매버린 거예요. 그래서 촛불혁명은 쿠데타입니다. 정년 대통령을 권력 찬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촛불에 겁을 먹고 두려워서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을 등 뒤에 칼을 꽂는 배신자들은 정치를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요, 대한애국당이 없었으면은 광화문에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 집회를 하면서 김무성 지지를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이 없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거의 모든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얘기 안 합니다. 대한애국당이 없으면은 이 거짓, 이 불의를 그냥 다 듣고, 아마 지금쯤 김무성이 당대표 거의 확정, 유승민 정치 복귀, 대통령 후보 확정 가능, 이런 기사로 도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한애국당이 자랑스러운 겁니다. 저는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분들하고 집회에 나오는 많은 애국 국민들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대한애국당을 빼고 다른 집회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오로지 대한애국당은 그 많은 엄에, 그 많은 거짓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단 하나 있습니다. 왜? 진실되기 때문에. 또 대한애국당은 당대표로서 말씀드리지만은 한 푼의 돈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언제라도 검찰이 들어오든 선관위가 들어와도 문제없는 당이 대한애국당입니다. 함부로 대한애국당을 폄훼하지 마세요. 그동안 그 사람들이 대한애국당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돌이켜봐야 됩니다. 피눈물 흘리는 이 애국 국민들의 이제 정계 개편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싸우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고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몰아내고 싸우더라도 그때 나눠 먹던 삶아 먹던 마음대로 왔어요. 그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태극기 들고 김무성 지지하는, 태극기 들고 홍준표 지지하는, 그것은 철면피들입니다. 철면피.